저는 영어를 가르치 고정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제가 뭐 중요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보면 공부하는 게 참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 일단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하는 데만 시간이 전체 공부 시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고 다시 검토를 하면서 아 이거 내가 몰랐구나라고 찾아내는 데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구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아는 걸로 나의 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아, 여기까지 하면 난 공부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진짜 성적은 언제 오르냐면은 이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는지 그 확인하는 과정.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 보면은 아 이건 이거구나라고 알았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이 지식이 내 손에 있는지 계속 펼쳐서 확인하는 그 과정. 이게 성적하고 정확한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4개월 동안 거의 그 파이널로 시대 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 모의고사를 한번 봤으면 그러면 이제 실력이 오르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요. 모의고사 보면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아, 난 이 정도 위치다. 근데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면 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죠.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신의 위치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실력이 올라서 뭔가가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공부는 기간보다 집중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 특히 한 2, 3개월 안에도 성적을 훌쩍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뭐 90점에서 100점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상대평가 시절에는 시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한 90점 넘는 실력까지 오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평생 동안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왔지만 몸짱이 되지 못했잖아요. 예, 몸 꽝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완전 살이 불어갖고 몸 꽝이 됐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걸어다니지 않은 거 아니고 또 강의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몸을 움직이니까 언젠가 내가 몸짱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적으로 조금 고통을 수반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해줘야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막연히 내가 지금 뭐 2등급이니까 조금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르겠지? 그건 아니고요. 예, 진짜 해야 될 것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문제를 계속 새로운 걸 풀고 버리고 이런 게 있어도 한쪽에서는 계속 맷돌 돌리듯이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구심점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내면 물론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 부분 미리 구별을 딱 해놨죠. 예, 그게 시험하고 직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제가 첫 얘기는 뭐부터 할 거냐면은 요번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은 제 이름은 이제 고정재라고 하고 대원외고를 어쩌다가 이제 졸업해서 그다음 서울대 영어교과 이렇게 전공을 해서 제가 학교 선생님 하다가 집안이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학원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학원 강사에서 굉장히 직업적으로 만족하고요. 학원 강사에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대인지에서 제가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예, 자만하면 재수한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도 자만해서 재수했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자만 means 재수라고 잘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해하기 쉽게. 저도 진짜 고등학교 때 어디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그런 성적 계속 받다 보니까 지겹다. 이제 시간만 가면 빨리 수능만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만 가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아예 안 하면 감이 떨어집니다. 알긴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되게 느려져요. 예, 기름칠이 덜 돼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삐걱삐걱거리고 그렇게 해서 수능에서 좀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 지금 난이도가 6월 평가원 난이도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퍼센트가 우리 다른 과목은 4%잖아요. 근데 1등급 퍼센트가 한 10% 가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또 어떨 때는 또 4%였다가 어떤 때는 또 1%까지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자기 실력이 똑같으면 계속 1등급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예, 계속 바뀌는데 그럼 내가 지금 1등급 받았다고 안정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있느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영어의 출제 난이도는 사실 원래 조절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난이도 조절했다 그러면 시험 보고 나면 그 다음날 뉴스에 항상 난이도 조절 실패 이렇게 뜨거든요. 예, 원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쉬울 거라고 냈던 2점짜리 문제가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출제자도 사실 역배점을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렵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안 틀리고 이렇게 하면 쉽겠지 했는데 많이 틀리고 그래서 출제자도 마치 초보 운전자처럼 이 난이도를 예상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그죠? 우리 학생들만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다. 진짜 마음 편하게 나 이 정도 1등급 만들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가 제시해 주려고 이번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유형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영어하고 한국어가 좀 섞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까 잘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문에 이번엔 30번 어휘 문제였는데 합리적 행위자는 스스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즉 뭐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compensate or prepare for the incorrect prior knowledge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어머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 incorrect 잘못된 기존의 지식을 prepare 그러면 대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 compensate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 보상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대비하다, 보상하다 둘 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이 타이밍에 들어갈 말이 먼저 정해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뭐가 필요하죠? 스스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즉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바로 잡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내려와서 정답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답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지울까요? prepare, 대비하다를 지울까요? compensate, 보상하다를 지울까요? 그래도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거 보죠? 예, prepare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죠? 이건 절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compensation 정답이 됐는데 우리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compensation이라는 표현 속에는 뭔가 이제 상쇄시키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다, correct, 이 고치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보는 시중 단어장에도 그 뜻은 안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정답을 베일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뜻으로 보면 정답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맞춰라? 오답을 지워 맞춰라.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답을 지워서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게 비굴한 게 아니라 사실 현실이고 일상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정답을 이해하겠다고 특히 영어 1등급 받는 친구들이 난 정답을 이해해야 제맛이지. 내 실력을 이해가 다 돼야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다가는 사실 정답이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빼앗고 하다가 결국 틀리기까지 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선택지가 조금 쉬운 바람에 사실 A번 제일 어려웠었는데 B번, C번을 맞추면 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난이도가 이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오답은 세 번째 문제가 됐지만 만약에 이게 A번 선택지를 가지고 문제를 맞추냐 틀리냐 이거 결정해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헷갈렸던 거 뭐냐면 애들이 그 어렸을 때 풀던 방식이 있어요. 밑에 보니까 for example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다음 foresee 그럼 예측하다라는 단어가 보이거든요. 그럼 예측하다하고 예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prepare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들이 특정 단어에 초점 맞추면서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 동그라미 치는 행위 자체가 리스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면 뭔가 먼지가 어디 있는지 예측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뭐 잘못된 정보를 예측하다 뭐 대비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지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헷갈리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것이 만약에 이제 대세가 됐을 때 이런 어떤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 시험 한두 번이라도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나는 내용을 확정하고 내려서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에 크게 관심 갖지 않는다. 이런 루틴이 정해진다면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해서 원래 하던 대로 정답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신유형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솔루션은 물론 이제 compensation이라는 단어를 고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사실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전부 다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가 이제 루틴을 통해서 자, 내용 확정하고 오답 소거, 정답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 갖지 않는다. 이런 루틴을 저희가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항상 맞춰야 쓰는 그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여름방학 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유사한 문항 저희가 만들어 보면은 뭐 소비자의 이탈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not risking customer 다음에 debate하고 defectio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보통 defect 그러면 이제 보통 단점이나 뭐 결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사를 defect 그러면 이제 떠나다, 뭐 이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defection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아는 단어긴 한데 뜻을 모르겠어. 그죠? 여기 뭐 결점이라든가 이런 뜻을 대입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뭔가 디베이트, 논쟁을 막 제시하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디베이트를 찍어서 틀리게 되는 거죠. 이탈이라고 딱 정하고 내려와서 어쨌든 디베이트는 확실하게 이탈은 아니니까 지우고 정답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정답은 찍는다. 이런 루틴에 대한 연습이 있어야 되고요. 이 디팩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정말 기본 단어인데 여기에 모르는 뜻이 숨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별력의 핵심이 뭐다? 아는 단어의 모르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한 90% 정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한 120개 정도의 어휘로 묶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주관식 테스트를 계속 봐도 만점자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특히들 보면 내가 생판 모르는 단어 공부하는데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영어를 못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진짜 변별력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의 어떤 다른 뜻. 이게 지금 학생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제가 만약 학생이라면 학원 안 다닌다 그러면은 시중에 단어장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굵은 글씨 말고 저 뒤에 나온 작은 글씨들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에서 이 작은 글씨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되새기는 공부가 제가 볼 때는 시간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6월 평가원은요. 작년 6월 평가원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쉬웠는데 뭐가 쉬웠냐면은 선택지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정답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나머지 지워서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대비해야 되고 또 정답이 정답처럼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주 매력적인 진짜 예쁘게 생긴 오답을 딱 만들어서 던집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거 다른 애들 많이 틀리라고 냈구나라고 싹 지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걸 찍어서 이제 꼭두각시처럼 출제자가 틀리한 대로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영어는 잘하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면은 뭐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한 10년 이상 살다 왔고 진짜 영어 잘하고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런 친구들이 2학년 때까지 사실은 문제를 너무 잘 맞춥니다. 근데 이제 고3 때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분명히 정답인데 계속 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거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고 사실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퍼즐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되고 그 매력적인 오답을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봤을 때도 이건 정답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틀리는 거죠. 그 이유를 본인이 설명할 수 없어서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돌발 상황이라는 건 이 정답처럼 보이는 거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90% 정도 정답처럼 보이는 걸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지워야 되거든요.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영어만 잘해서는 사실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 틀리라고 냈구나 이렇게 딱 찍어 지워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사실 그 재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고3 때 그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 틀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틀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쉬웠고 그리고 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제가 문제집을 풀다가 이거 너무 어렵다. 해답을 봐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수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오만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으로 이 성적을 만들어 왔는데 다른 애가 내 성적에 쫓아오질 못하는데 내가 못 풀 문제라면 이거는 수능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불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 뭐 대통령이 말씀하셔갖고 불수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어느 과목이든 갑자기 불수능이 되면은 진짜 가공할 만한 뭐 이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수능 시험은 사실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만점을 못 받고 제 기억으로는 뭐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한 지금으로 따지면 원점수 100점 중에 한 70점 정도 맞는 게 정상이었던 그런 정말 가공할 만한 수능 시험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 보니까 야 이런 건 안 나와 했던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진짜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냥 맞춰야겠다.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라도 맞춰야겠다. 이렇게 계속 공포스럽게 계속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문제를 고민하다가 조금 더 했으면 풀릴 문제도 있었는데 근데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일단 벗어나자 하면서 그 시간을 다 버렸던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스럽다 이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지금 시간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1분 정도 다 채우자. 이거를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고를 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도 맞추고 쉬운 문제도 맞추고 하면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제가 영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수능에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영어를 정말 잘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막 섞여 들어가요. 우리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다가 아이 뭐 이거 말고 딴 거 보면 정답 나오는데 뭐. 근데 학생들은 뭐냐면 딴 건 모르겠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불도저다 보니까 이게 막히면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살짝 피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유연성까지 연습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수능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영어를 정말 잘해도 구글 원문 찾아봐야 이게 이 얘기겠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패닉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거대한 바위 같은 게 나타났으면 살짝 피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솔직히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가장 최선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무한대 시간을 학생들한테 주다 보면 영어에서 사실 시간 이슈가 큰데 무한대 시간을 주면 어떻게 풀래 물어보면 학생들이 아마 확실하게 이해된 것만 갖고 풀 거예요. 근데 2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도 확실하게 이해된 것만 갖고 풀면 돼요. 추측밖에 안 되는 거. 사실 영어가 손바닥만한 지문이기 때문에 몇 개 문장 빠진다 그래서 큰 흐름이 바뀌지도 않고요. 내용 자체가 얼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왜 압도를 당하죠? 쭉 읽어 나가다 내가 모르는 단어 툭툭 치고 들어오면 갑자기 마음속에 부담 생기고 거기다 어떤 문장은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담 생기죠. 그죠? 사실 그거 빼고 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아주 쿨하게 빼고 보는 연습까지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악의 수능을 경험했을 때 학생이 당황하지 않고 원래 하던 루틴대로 그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바이벌 모의고사도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저희 자체 교재 고난도 빈칸이라든가 지문의 한 절반 정도 버리지만 그래도 문제는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자신감을 길러주고 그 경험을 쌓아놔야 돼요. 그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허둥대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뭐 선택지 싸움이라든가 정답은 정답처럼 안 보이는데 오답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죠. 정답은 독특한 표현 쓰고 우리가 모르는 단어도 쓰고 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돌려 말하기 패턴을 써요. 정답을 꽁꽁 숨겨놓습니다. 대신에 오답은 뭐냐면 진짜 맞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지우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각인을 시켜버립니다. 요번에 뭐 유평 30도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는 학생들이 정말 이 지문 너무 쉬웠어요. 과학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예술가에 관한 설명이 나오다가 갑자기 예술가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거든요. 근데 선택지 보니까 과학자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죠. 지가 이해가 안 돼도 그죠? 근데 이때 논리적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니까 씨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 없으니까 그래 얘라도 한번 찍고 넘어가자. 그러놓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답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말하자면 정답이 예를 들면 제 고정재가 잘생겼다 이런 말이 잘생겼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뭐 잘생기게 죄라면 사형이다 이렇게 써 있는 돌려 말하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오답 지운 데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비굴한 게 아니라 일상처럼 느껴져야 되고요. 요건 이제 대상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과학자에 대한 설명만 다 갖다 놓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읽었나 스스로 막 혼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읽었나 왜 정답이 없지? 이런 상황을
학생들한테 돌발 상황으로 미리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이 케이스별로 이럴 땐 이렇게 하라라고 루틴을 숨어줄 수 있는 수업이 저희 수업이고 그 케이스별로 구별해서 연습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은 제가 봤을 땐 저희 수업의 어떤 독특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영어를 잘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문에 보면은 아는 것만 가지고 푸는 연습. 이거 비굴한 게 아니거든요. 현실에선 사실 뭐 혼자 공부할 땐 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학생들 납득시키는 게 야, 출제자는 전후좌우 맥락 다 아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포심을 좀 없애주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난 대인배가 됐어. 내가 진짜 이해 한번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거야.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풀면은 사실 수능 영어 어떤 게임 같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영어 표현이랑 영어 실력 올려야 되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제가 중요한 트렌드를 하나 읽었는데 뭐냐면 예전엔 영어 단어를 정말 잘하고 해석을 막 깔끔하게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점수를 잘 맞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내신이 정말 퍼펙트하고 막 해석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시켜보면은 한국어는 그냥 동시통역사처럼 얘기해요. 근데 얘가 1등급이 안 나와. 왜냐하면은 이 한국어 해석에 계속 몰입하다 보면요. 그러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리고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야가 좁아지면서 읽었던 내용도 다 까먹습니다. 앞에 내용 흐름 다 까먹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나 모르는 단어 있지만 이렇게 큰 흐름을 보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이 큰 흐름을 읽은 학생들이 1등급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학생들이 1등급 맞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 우리 출제자가 예전에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제 문제집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문제집 출제하시던 분들 평가 문제나 수능 문제를 안 내시고 배제가 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머리 쌩쌩하신 저희 후배들 의명고사 보고 영어 정말 잘해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테스트 스포큰 잉글리시라고 너무 잘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 들어가고 진짜 영어스러운 그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뭐 중요하다는 그 구문, 뭐 무슨 구문 이런 거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지금 핵심 아닙니다. 사실 잘 몰라도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고요. 잘 모르면 넘어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fluency라고 하죠, 그죠? 예, flow를 계속 타는 거, 이 일정한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정확성 필요할 때 진짜 머리 눈에 힘주고 볼 때 내가 어떤 순간에 이해할 수 있, 이 자신감 중요하고 실제 그 능력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수능 시험을 당장 내일 가서 본다 그러면 사실 잘 모르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는 거. 손바닥만 지으니까 큰 흐름이 몇 개가 없어요. 예, 내용 자체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게 압도당하지 않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무한대인 것과 시간이 2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진짜 난 이거 확실하다만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해줘야 되고 생각을 좀 전환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네, 검증된 향상 전략.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불러가다가 개인 과제를 이렇게 내주고 저희가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성적이 영어 등급이 너무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보통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양을 많이 하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문 하나 두 개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가 이 뜻이었구나 아는 거 뭐 내일도 하는지 확인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자기가 어떤 지문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여러 번 봐갖고 이 속도가 이미 정확성 확보가 됐지만 속도가 나와야 돼요. 자기 눈앞에 있는 지문이 속도가 나와야 되고 또 깊이 있게 이게 무슨 얘기야 물어보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누가 물어보면 또 대답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만년 2등급 학생들은 공부라는 걸 했다 그러는데 진짜 잘 알거든요. 근데 속도가 진짜 느립니다. 지가 공부했다라는 그 지문 자체가. 그 제가 앉은 자리에서 야 계속 이거 이렇게 시켜요. 시키다 보면 한 10번, 15번 있다 보면 엄청 빨라져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돌려 말하는 패턴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면 문맥을 통해서 이건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가 단어를 하면 됐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됐지. 거기에 안주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해석이란 행위를 했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유체이탈 화법이죠. 나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된 건 내 책임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조합을 해서 복합적인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빌미로 사실 그 이해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면은 그래서 어느 순간 난 여기까지 이해하면 됐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또 어느 빨라지도 않고 보면은 만년 2등급 학생들은 마음속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완화가 돼 있어요. 선천적으로 느긋한 학생도 있고
이거를 자기가 보는 지문이라도 어쨌든 속도를 빛의 속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앉은 자리에 계속 시키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한 4, 50개만 그런 식으로 한번 시켜봐도 잘 따라오면 보통 뭐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진짜 시키는 대로 해요. 지적을 딱 해주면 다음 시간에 딱 그렇게 만들었고 얼마나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누적해서 양만 쌓아 나가면은 실력이 올라가고 모의고사 매주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양적인 공부도 되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 확실한 루틴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4, 5등급 학생도 처음에 본인이 4, 5등급 학생들도요. 지문 하나를 스스로 공부하라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진짜. 3시간 정도 사전만 가지고 공부해봐라. 그러면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한 지문이 한 15개, 20개 정도 공부하는 게 넘어가고 누적학습이 되는 순간 이게 좀 할만해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잘 못 넘더라고. 자기의 어떤 기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또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을 깨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3만 사실 15년 동안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단어 외우게 한다고 성적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단어를 외웠는데 시험장에서 보고 이게 뭐였지? 아는 건데 이러면 모르는 건 똑같아요. 단어는 빛의 속도로 바로 느낌을 전달이 될 정도가 돼야 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거 단어를 단순히 외웠다 이것만으로는 아니고 한 7번 8번 돌려야 돼요. 그리고 문장 해석을 시켰다. 해석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빛의 속도로 이해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I love you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의 덩어리를 보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공부했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원래 끊어서 봤지만 끊어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복습을 수업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 저희가 미리 해놓습니다. 특히 학생은 관심 없는 생판 모르는 단어 말고 내가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 다 정리해놔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요. 문장도 애들 관심 안 갖지만 실제로 오역하고 있는 애들 다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아는 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죠. 근데 저희는 모의고사를 보면 볼 때마다 이 복습 자료가 계속 누적이 돼서 뭐 테스트를 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시험 봤던 것도 한번 훑어본다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누적이 되면 실력이 많이 오릅니다. 저희 누적되는 복습 자료 그리고 제가 엄선한 복습 자료 이게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 외적으로 제가 저는 안전한 1등급에 이르는 길 또 자만하면 재수한다. 영어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어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를 보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영어를 하루에라도 한 번, 두 번, 저한테 10분의 시간 있다면 1분씩 쪼개서 10번 보겠어요. 영어는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영어는 반복 노출이 중요하죠. 영어는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영어의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마지막 수능에서 단칼에 배워버리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정재였고요. 감사합니다.